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소 정평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행정사 그리고 손해자정사, 손해사정사 일이 어떻게 다르고 업무 범위는 어떤가 라는 거에서 좀 비교를 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도 이제 손해배상, 그게 신체 손해배상에 관련된 업무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행정사는 신체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들을 어떤 업무를 해주느냐, 그리고 손해사정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라는 거에서 조금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손해사정사는 이제 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범위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되면은 손해사정에 관한 손해사정이란 평가죠. 손해 금액이나 이런 것들 사실 조사를 해서 손해 금액을 평가를 해서 손해 사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평가서라는 거죠. 손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어떤 분쟁이 있으면 감정 평가사들이 부동산에 가서 감정 평가를 해서 금액이 얼마다라는 해서 감정 평가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손해 사정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신체에 어느 정도 이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서, 근데 다만 이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니까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을 기초로 해서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될지 부분에 대해서 사정서를 만들어서 보험사에서 제출을 하는 거죠. 이제 보험사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의견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들이 그 관련된 의견을 좀 기재를 해서 보험사에서 제출을 하는 업무까지가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험금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이 나가는 거고, 그거를 봐서도 이건 뭐 이런 거 뭐 손해사정서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했지만 우리도 그래도 오늘 보험금을 지금 안 할 거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보험금을 받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3기관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손해자정사님들의 업무는 보험회사에 그 서류 제출하는 업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업무를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그 자격사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저희 행정사는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또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보험금을 안 준다. 보험금을 이제 거부하는 거부 처분 같은 걸 한다. 거부 행위를 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 행정사들은 보험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그 위원회에다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소송을 하듯이 소장처럼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또는 보험도 하나의 이제 소비자와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듯이 분쟁조정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게 되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서 보험금을 뭐 지급해라 마라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험 계약성의 어떤 하자나 어떤 뭐 해석에 약관상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업무를 이제 행정사들이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사들은 이렇게 여기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의 보험금을 이제 받고 혹시라도 이게 뭐 근무 중에 이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자동차 이제 배상법이나 관련해가지고 보험회사 쪽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만 또 회사 쪽에다가 뭔가 이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근제보험 청구를 한다든가 교통사고 보험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라 산재, 또 산재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행정사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
요양 신청도 할 수 있고 산재 요양 신청이 불승인이 나게 되게 되면 그에 관련해서 심사청구, 달리 말하면 이제 특별 행정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산재 요양이라 아니면 뭐 장애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나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이제 산재가 승인이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장애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저희 행정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지어서 뭐 장애가 남게 된다, 후유 장애가 남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예전은 등급대로 됐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눠서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 등록을 하는 절차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장애 등록을 했는데 장애 등록이 거부 처분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 등록을 해주라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 행정사들이 이제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를 근무 중인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군인이나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정리한 것처럼 군인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상위연금 청구, 부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나 부상에 관한 연금 청구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렇게 되면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처에다가 보훈 신청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사들이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만약 군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상을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어떤 업무 수행이 어려우면은 이제 전역을 해야 되거든요. 전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현역으로서 복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부적합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현역 부적합 신청이 또 이제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역 부적합 신청이 받아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업무들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라든가 의견 제출, 금융감독원, 또 소비자보호원,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또 군인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가보훈처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진행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에 관련된 어떤 보상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손해배상 전문 행정사들한테 위임을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손해사정사님들과 어떤 업무 차이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 입장에서 저희 업무에 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행정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행정사들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데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 행정사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